안녕하십니까, 임재원입니다. 오늘 임재원 TV 임재원의 논 채널에서는 김성태 의원 폭행 사건이 어제 있었는데 이 문제를 잠깐 얘기 한번 하면서 지난 과거를 한번 되돌아보고자 합니다. 지금 김성태 의원 폭행 사건이 어제 있었습니다. 이래 악수를 청하다가 그냥 한 방에 주먹이 날아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제 이 사건이 터지자 이제 자유한국당 국회의원들이 릴레이 단식에 들어간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물론 자유한국당이니까 그렇게 하겠죠. 그리고 또 이제 MBN 뉴스와이드를 보다가도 이렇게 쭉 이 얘기를 들어보니까 결코 그 사건에 대해서 김성태 의원에 대해서 동정적인 그런 발언이 별로 안 나오는 것 같아요. 즉 다시 말하자면 자유한국당 의원의 절박한, 다시 말해서 릴레이 단식이 들어가죠. 그와 같은 그런 절박한 어떤 그게 유사한 어떤 동조적인 발언은 안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 문제를 한번 생각해 보자면은 이 사건의 성격이 뭘까요? 크게 이제 두 가지로 볼 수 있겠죠. 그죠? 하나는 정치 테러냐, 그죠? 정치인이면서 국회의원인, 다시 말해서 국민의 대의기관인, 헌법기관인, 또 하나의 독립된 헌법기관인 의원을 폭행했다는 것은 상당히 중대한 문제죠. 그죠? 또 정치인을 또 테러했다는 폭행했다는 건 일종의 정치 테러 행위죠. 국가기관을 테러한 행위입니다. 그죠? 이것은 일반 개인의 폭행 사건하고는 전혀 다른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죠? 광주에서 지난번에 있었던 시민의 또 일종의 조폭으로 보인다라는 사람들과 용의 문신을 잔뜩 한 어떤 폭행범과 무자비하게 두들겨 맞는 그 현장을 경찰이 출동했음에도 불구하고 국가권력이 거기에 당당하게 분명하게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당당하게 폭력을 진압하지 못하는 국가 공권력의 무능함, 그것을 보는 연장선에서 보자면은 일종의 김성태 의원이 어제 김성태 의원이라고 그러는 그 국가기관이 사실상 테러를 당한 거죠. 그죠? 폭행을 당한 겁니다. 자, 이것은 굉장히 심각한 문제라고 얼마든지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 보니까 그런 기미가 별로 없더라라는 얘기죠. 이거 왜 그럴까요? 쉽게 얘기하자면 국가기관이라는 것이 그만큼 그 권위가 떨어졌다, 실추했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그죠? 그렇게 안 되겠습니까? 외국민들이 이렇게 냉담할까요? 자유한국당은 저렇게 단식 릴레이를 들어가는 그런 절박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은 좀 냉담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광주에서 있었던 폭행 사건, 그거에 대해서는 국민들의 청원이 불길 일어나듯이 일어남에도 불구하고 국가기관은 조용하더라. 광주 경찰서장이 사과는 하기는 했습니다만은, 나는 그 사건은 오히려 경찰청장이 사과해야 될 일이 아닌가, 우리나라 전반적인 경찰의 행태가 그렇지 않는가라는 얘기를 라는 말을 하고 싶습니다. 사실은. 근데 광주 경찰서장이 사과를 했으니까 그것이 광주 지역의 문제만이라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 되는 겁니까? 그러다면 그렇겠죠. 또 국가기관을 믿어야 되니까. 그죠? 근데 어제 김성태 의원의 국가기관을 두들겨 패는 한 시민의 행태에서 보듯이
우리는 지금 국가기관에 대한 많은 신뢰가 추락하고 있다라는 현실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것 같다는 느낌을 듭니다. 그런 느낌이 들지요. 근데 그 이제 김성태 의원의 그 폭행 사건을 그 사건이 일어나자 그 유민희 아빠라고 세월호 그죠? 세월호 그 당시에 뭐 43일을 단식 투쟁을 했던 그 세월호 그 희생된 희생자 이거 아버지죠. 어린 학생의 아버지죠. 그 이렇게 나와 있네요. 공개된 장소의 단식이 힘드신가? 국회라는 비공개적인 공간에서 고작 3일 단식하셨다. 그 정도도 가고지 않고 나라를 위해서 단식을 하겠다고 시작하셨냐 하면서 절박한 상황에서 조롱당하는 일이 힘이 들다고 하셨나? 사람이 느끼는 감정 중에 억울한 것만큼 찾기 힘든 일이 없다고 한다. 저들을 비롯하여 우리 유가족들은 자식을 잃은 비통함과 억울한 가운데 온갖 모욕과 비난, 죽은 아이들을 조롱하는 김성태 의원님과 그 지지하는 세력들을 4년간 참아주고 있다라고 뭐 이런 식의 내용이 이제 떴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당시에 유민희 아빠가 단식을 할 때 일베 회원들이 와서 그 앞에서 뭐 폭식 투쟁도 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서 이 폭행 사건이 터지자 그런 이제 매스컴에서 이슈화 되자 이제 이런 공개 편지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김 씨가 드루킹보다는 세월호가 먼저 아니냐. 아직 미수습자가 5명이나 있다. 진상규명하지도 못하고 4년이 흘렀다. 무엇이 들어와 세월호 진상규명은 하나하나 방해를 하시면서 드루킹은 이렇게 단식까지 하면서 절박함을 얘기하시느냐 뭐 이런 얘기를 했네요. 그러나 어쨌든 간에 명분상은 하나는 정치인의 단식이었고 하나는 그 뭐 일반 민간인의 단식이었죠. 비중으로 봐서는 당연히 공식적으로 관례적으로 정치인의 단식이 비중이 높습니다. 그죠? 자기 지역구에 그 엄청난 많은 사람들이 그 지지 뭐 세력이 있다 이렇게 되는 거니까. 그런데 이 문제는 현재 이 김성태 의원의 지금 이 단식 과정에서 이런 일을 당했고 이것이 왜 지금 현재 국민들에게 미미한 반응을 보이는가 하면은 그렇죠. 바로 지난 과거에 자유한국당이 그 자치 때문 아니겠습니까? 정치인의 단식이라고 그러는 건 비중이 큰 것이며 모든 사람들의 그 관심을 가지고 모든 사람들이 지지하는 성원 속에서 진행되어야 되는 것이면 틀림없습니다만은 그러나 이 단식의 이 가치를 모독한 것 중에 하나의 중요한 자체가 그 세월호 때 있었던 그것이죠. 그죠? 단식을 조롱했던 그 풍조를 만드는 것도 사실은 자유한국당의 그 세월호 문제에서도 있었지 않느냐라는 얘기입니다. 그죠? 단식은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이고 절박하면은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단식하는 사람들의 그 행위는 자기 자신이 하는 행위니까 지켜줘야 됩니다. 그 모든 고통은 자기가 받는 거니까. 그죠? 그것을 지난 그 세월호 때 그 사건과 마찬가지로 앞에서 조롱을 한다든지 그 자유한국당이 냉소를 쳤다든지 등등 그 과거의 행적은 분명하게 잘못된 것이죠. 그죠? 그것 때문에 지금 그것이 원인이 되어서 지금 자유한국당이 이 단식에 대한 신뢰를 잃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이제 그러나 지금 이제 테러 사건이 일어났고 정치적 이제 사소한 개인의 폭력 행위인지 정치 테러인지 그 두 어느 쪽인지는 분명히 알 수는 없습니다만은 일단 정치인이 단식을 한다는 것은 정치 행위죠. 특히 국회의원이 단식을 한다는 것은 정치 행위입니다.
그 여부는 뭐 정치적 논쟁의 대상이 될 수 있을는지는 모르지만 결코 테러나 폭행의 대상이 될 수는 없죠. 그런 의미에서 분명하게 얘기하지만은 이 폭행 사건은 잘못된 겁니다. 절대로 용납되어서는 아니 된다. 아울러 세월호 때 그렇게 단식을 하는 사람에 대해서 조롱을 한 그 자체도 잘못된 거 분명합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되죠. 그 단식을 하는 과정에서 그것을 지켜보는 국민이 거기에 동조를 하고 안 하고는 국민의 권한이죠. 국민의 뜻이죠. 동조하면 그걸 따라야죠. 그죠? 그런데 그것을 뭐 고의로 방해하겠다든지 이러한 시도를 해서 안 된다는 얘기가 되죠. 일반 개인이든 간에 정치인이든 간에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 분명합니다. 지금 현재 드루킹 사건이 지금 이슈화되어 있고 또 이것이 정치적인 사건으로 이제 보다 더 큰 정치적인 사건으로 확대되기를 자유한국당이 바라고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어떻든 간에 어제 이제 MBN 내용을 거기 이제 더불어민주당의 그 의원이 나와서 그런 얘기를 합니다. 진실은 단 하나다. 그죠? 또 이제 대부분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김경수 의원이 거기에 관련되어 있지 않고 결백하다. 뭐 드루킹 사건은 오직 드루킹이라고 그러는 그 네티즌 그 브로커의 그 개인적인 문제일 뿐이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만은 그 주장을 하는 것은 어디까지나 더불어민주당이고 국민들의 입장에 봤을 때는 공정하게 그 진실은 밝혀지는 게 옳다고 봅니다. 옳다고 봐요. 사실 그 댓글 조작 사건이라고 한다면은 더불어민주당이 가장 강조했던 그 이명박 정권과 박근혜 정권의 그 정당성을 부정했던 그 요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국정원의 댓글 아닙니까? 그죠? 나는 수없이 들었습니다. 작년 지난 이때까지. 그 댓글 그것 때문에 국민 여론이 왜곡됐고 따라서 당선되어야 했었던 그 2012년의 그 대선에서 문재인 정권이 패배했다. 그 댓글 때문에. 따라서 박근혜 정권은 가짜 대통령이다. 라는 것이 지난 한 5년간 그 주장이었어요. 자, 그것이 연장선이라면은 국정원의 댓글이나 그죠? 쉽게 얘기하자면은 어떤 국정원에 따라 국가 공인기관은 아니지만 국가기관은 아니지만 그에 준하는 민간 조직에서 댓글을 통해서 여론은 조작을 가정해서 시도했었더라면은 이것은 반드시 그것이 시도되지 않았다라는 그 명확한 그 결과가 나와야 그것이 면죄부가 되죠. 그렇지 않습니까? 면죄부를 벗을 수 있잖아요. 그러나 그 이전에는 의혹이 있고 의심할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다면은 그것은 어디까지나 수사의 대상이 되고 합당한 정당한 그 의혹을 품을 수 있는 그 영역이 된다라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충분하게 완전하게 그 면죄부를 벗으려면 특검을 하는 게 맞습니다. 그죠? 근데 지금 이제 물론 모든 것은 다 제껴놓고 무조건 특검을 뭐 해야 된다라는 그 자유한국당의 그 주장은 지난 과거에 등등 여러 가지 모순적인 그 자취를 봐가지고 무리한 게 없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특검을 부인한다라는 특검을 하지 않겠다라는 그 자체도 결코 정당화될 수가 없지요. 정당화될 수가 없지요. 지금 현재 우리 사회가 조금 많이 이렇게 그 기본 원칙을 준수하는 것이 아니고 어느 정파냐에 따라서 어느 쪽에 소속되느냐에 따라서 정의 옳고 그런 것이 당파적으로
판단되어지고 있다라는 그런 감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많이 받고 있다는 법의 기본 원칙이 무너져 가고 있지 않는가라는 얘기죠. 법의 기본 원칙. 모든 그 사법적인 판단이라든지 사회 정의를 얘기할 때에는 그 당파적으로 또 일반 일개인의 그 사견이 정의를 둔갑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그 장치로서 뭘 만들어 놓았느냐 하면은 헌법과 법률을 만들었죠. 그런데 그 헌법과 법률이라는 것이 공평하게 적용되려면 가장 기본적인 원칙부터 먼저 준수하는 게 필요하죠. 그죠?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 원칙이라는 게 지금 현재 무너져 가고 있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이냐 자유한국당이냐 또 어느 정당이냐에 따라서 그 옳고 그름이 왔다 갔다 하더라는 얘기죠. 아예 그런 걸 싹 무시합니다. 그리고 세력을 끌어모아 가지고 합창을 하고 옳다라는 얘기를 그냥 주장만 하면 결국은 그것이 옳은 것이 되어버리는 그런 사회가 지금 되어가고 있다라는 그런 강한 느낌을 받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저는 이 방송에서 예를 든다면 뭐 이명박 대통령이 지금 현재 재판 과정에서 수사 과정에서 나타나는 그 과정도 이명박 대통령을 옹호하기 위한 것이 아니고 이 자체에 기본적으로 수사하고 하는 모든 과정이 그 원칙을 벗어나고 있다라는 느낌을 받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나가면 세상 무서워서 솔직히 말해서 살기 힘들 것이다. 대한민국 국민 어디 말맞다나 어느 쪽에 속했느냐에 따라서 죄가 있고 그가 뒤집어진다라는 얘기죠. 그죠? 그런 사회가 되더라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 문제를 대해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지금 법과 원칙이 지켜지는 사회 그것을 주장하기 위해서 또 그런 사회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모든 정치적인 사안이든지 또는 그 사회 범죄 상황에 대해서 우리가 바라보는 그 갖다 들이대는 척도가 법과 원칙에 충실한 그러한 법과 제도를 갖춘 사회가 되어주기를 진짜로 원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오늘 얘기를 이렇게 해봤습니다. 요지는 그거죠. 간단하게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저걸 하겠습니다. 그 광주 그 폭행 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정권이 어느 쪽에 바뀌느냐에 따라서 그것을 보는 각도가 달라지고 세월호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정권이 들어서느냐에 따라서 그 사건을 바라보는 각도가 달라지고 또 그 세월호 그 단식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정권이냐에 따라서 또 달라집니다. 요번 김성태 의원의 이 단식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정권이냐에 따라서 또 달라집니다. 그 보는 각도가. 이래서는 안 된다라는 얘기죠. 그죠? 최근 요 사건, 지금 현재 일어났던 이 김성태 의원의 사건은 기본적으로 둘 중에 하나죠. 정치 테러냐, 일반 개인의 그 우발적인 폭행이냐라는 관점으로 이제 얘기가 모아질 것입니다. 모아질 것이고 그것이 잘 국민들한테 잘 인지가 되어서 이 문제가 잘 순화되기를 바라겠다라는 얘기다 하고자 합니다. 그런데 그 얘기는 이제 사회적인 관점에서 하는 얘기는 막 이 정도로 하고 김성태 의원의 그 개인적인 그 관점을 한번 보니까 내가 조금 이제 그러지 않습니까? 이 사주라든지 이걸 조금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원래 이런 사주 문제는 청운당의 역학 얘기에서 할 얘기입니다만은 오늘 이왕 김성태 씨의 그 얘기가 나왔으니까 의원의 얘기가 나왔으니까 드리는 말씀입니다. 김성태 의원의 지금 어제 사건이 일어났는 그 시간이 이렇게 되네요. 김성태 의원의 그 프로필을 보니까 대충 이렇게 나옵니다. 년, 월, 일 이렇게 되죠. 이렇게 딱 되더라고요. 되면서 이
왜 그런 일이 일어났고 이 사람의 그것이 어떤 의미를 갖는가 오형적으로 한번 해석을 해보자라는 얘기죠. 네, 오늘 지금부터 이 얘기는 그렇습니다. 이제 무술년 이 양반이 나보다 나이가 한 살이 적네요. 정사 경자일 이렇게 됩니다. 년월일 이 정관 위에 이제 정관이 떠 있네요. 여기 이제 평관에 4월에 태어났는데 이 경금이 생명의 기운이 충분합니다. 넉넉하다. 생기가 넉넉하다. 그리고 이게 정관이 이 사에 있으니까 이게 정관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죠? 정관격. 정관격인데 이 편인이 있습니다. 그죠? 편인이 있고 관인 상생하죠. 관인 상생이고 여기 상관이 걸려 있어요. 자에 경자 밑에 상관이 걸려 있는데 이 상관이 걸려 있으면 분명히 이 사람이 조금 안 좋은 일이 있다든지 구설이 있다든지 그래야 되겠는데 이 낳는 시에 분명히 나무 목자가 있지 않는가? 나무 목자가 있어서 이 자체를 해구해 주지 않는가? 해소해 주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상관이 걸려 있으면은 원래 사람 댐댐이가 그 처세가 능수능란하죠. 능수능란하고 그 사람 댐댐이가 조금 이 이빨 말빨이 셉니다. 말빨이 세고 그 재능과 기회가 있고 똑똑하고 총명하다는 얘기를 듣죠. 그런 성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떠든 이 사람이 이 양반이 지금 해자 이운이란 말이죠. 작년에 이 해자운에 들어와 있어요. 해운에 들어와 있었다라는 얘기죠. 이 해운에 들어와 있는데 이 해운이 들어오면은 좋은 시절은 다 갔다라는 얘기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해충이 되죠. 그래서 항상 주변과 충돌한다. 그래서 요번에 뭡니까?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됐죠. 열심히 싸우셔야 돼요. 싸워야 된다. 싸워가면서 충돌하면서 그 정치 생활을 한다라는 얘기를 할 수 있죠. 사회충이 되니까. 그리고 어제 일어났던 그 폭행 사건이 일어났던 그 일진을 보는 게 이렇게 되네요. 무술년 정사월 정유일, 정유일에 이 폭행 사건이 일어났더라고요. 정유일에 딱 폭행 사건이 일어나면 이렇게 되죠. 사유축 검국이 되죠. 이 검의 기운이 강성해졌단 말이죠. 이 경검이 왕성해졌다는 얘기죠. 오형적으로 왕성해졌습니다. 왕성해졌으면 어떻게 됩니까? 얻어맞더라도 뭐 괜찮다라는 얘기입니다. 그죠? 얻어맞더라도 건강하다. 충돌은 했는데 뭐 크게 다칠 만큼 그렇게 한 건 아니다. 이 관살이 세게 들어왔죠. 정사 불이 세게 들어왔단 말이죠. 여기 정사원에 이 관이 세게 나를 공격하고 들어왔거든요.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조금 그 운이 그렇게 해서 어떤 그런 일이 있었는데 뭐 크게 봐서는 크게 나쁜 운은 아닙니다. 크게 나쁜 운은 아닌데 이 관이 세게 들어와 가지고 나를 공격을 했네요. 어떤 그렇게 좀 다칠 우려가 있었지만은 그래도 괜찮았다. 양인이 들어와 있잖아요. 양인. 그리고 물숫자 이게 임수 이 식신이 버텨줬어요. 그래서 큰 그거는 아니었지만 어떻든 운이 그렇게 나쁜 운은 아닙니다. 나쁜 운은 아니라는 얘기죠. 단지 중요한 것은 이 김성태 운의 올해의 그 쾌상을 보면은 그 쾌상의 모습을 보면 이러네요. 남을 속이려 한다. 뭔가 남을 속이려고 하다가 뭐가 잘 안 된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 뭘 가정하다, 위선, 가면을 쓰고 아닌 채 뭐 한다는 그런 의미가 있다. 그 쾌상의 모습이 보인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 의미가 뭔지를 내가 뭐 자세히 설명은 안 하겠습니다만은 그 내용은 뭐 본인이 잘 아시겠죠.
그래서 이 자체 이런 모습이 아마 국민들의 그 민심 이반 현상을 만들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민심 이반 현상을 만들고 있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하네요. 어쨌든 이 김성태 의원의 이 사건은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정치인이 단식을 한다라는 것은 정치 행위입니다. 분명하게 얘기지만 정치 행위고 그 정치 행위의 그 자유는 보장되어져야 합니다. 일반 시민도 마찬가지고 표현의 자유와 자기의 의지를 표현하는 그것은 절대로 그 표현의 자유를 보장돼 줘야 되죠. 데모의 자유도 시위의 자유가 있듯이 그것이 법을 위반하지 않는 이상은 조롱을 한다든지 그렇게 하면 안 되죠. 특히 단식이라면은 그 유민희 아빠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지만 그런 조롱을 하면 안 되죠. 그 조롱을 하던 그 후유증, 정치라고 그런 것에는 가장 중요한 것이 신뢰 아닙니까? 국민에 대한 국민들로부터 받는 신뢰가 되는데 이 신뢰라고 그러는 것은 자기 마음대로 자기적인 정치를 하는 사람들의 그 주관에 의해서 마음대로 뒤집어 엎고 속인다든지 국민을 모순된 행위를 밤낮 밥 먹듯이 하면 이렇게 하면 그 정치 세력은 신뢰가 없어져요. 절대로 그 이후부터 국민들은 두 번 다시 그 정치 세력을 쳐다보지 않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이 정치 행위를 하는 데서 정치의 목적이 뭐죠? 국민을 위하고 국민과의 어떤 공적인 국가와 국민의 공동 삶에 대한 것을 논하는 것이 정치 아닙니까? 물론 정치인이라도 사소한 개인 생활이 있고 어떤 그것이 항상 도덕적으로 올바르다라고 얘기는 할 수 없습니다만은 분명한 최소한 공적인 문제에 있어서 공적인 문제를 논하는 데 있어서는 국민들과의 그 관계, 그 신뢰성을 잊어서는 안 된다. 라는 얘기죠. 이 단식이 유민희 아빠의 그 관계가 있지만은 그 지난 과거가 있고 또 지금 현재 김성태 의원이 당한 그 폭행 사건이 있었는데 이것은 분명하게 그러나 이 사건을 처리함에 있어서 엄중하게 처리해야 된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정치 테러일 수도 있고 쉽게 과장한 정치 테러일 수도 있고 약하게 분류하자면은 개인적인 폭행 사건일 수도 있습니다. 개인적인 사적인 폭행 사건이라면은 지난 아랫게 열렸던 있었던 그 광주 그 폭행 사건과 연관될 거고 정치적인 문제라면은 이거는 상당히 긴 역사적인 어떤 그런 상황과 연결되죠. 과거에 여러 대통령들도 단식을 했는 것이 있지만은 그 정치적 사건은 굉장히 공적인 범위가 넓기 때문에 이 문제는 잘 처리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확실하게 분명하게 정치 테러 사건이냐 개인의 사소한 테러 사건이냐라는 것을 가지고 그것부터 나누는 것이 가장 중요하지 않겠느냐라는 의견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예, 오늘 임재원의 논처나 김성태 의원의 폭행 문제에 대해서 한번 이 얘기를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예, 다음 뵙겠습니다.